자, 전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 4번을 다 그렸잖아요. 축도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어서 저는 이제 추가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그리셨던 곳에다 추가시키시면 돼요. 우선 번호 매겨야겠네요. 번호 4번. 4번 번호를 좀 매겨주고, 그 옆에 삼각형 모양의 6.3이라고 써있는 기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릴 거예요.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이제 표면 거칠기를 이제 배울 건데요. 표면 거칠기. 우선 이론적인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리는 거 먼저 배웁시다. 요 표면 거치기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POL 치세요. POL 폴리건 POL 치시고, POL 치셨나요? POL 엔터. 폴리건 다각형 그리기죠. 그 다음에 면의 개수 3개죠. 3개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3엔터. 그 다음 중심점 아무데나 찍어주시고 중심점 클릭. 그 다음 직교 모드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I 엔터 남았군요. I 엔터 중심점 클릭하고 I 엔터. I는 C도 상관없어요. 일단 치시고, 그 다음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직교 모드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뾰족한 부분이 있죠. 뾰족한 부분을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주세요. 모서리 부분을 아랫방향으로, 그러니까 270도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POL 엔터, 3엔터, 중위점 찍고 I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참,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두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이거 우선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복사하세요. CO로 해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폭파시키시고 이거 트림을 잘라버리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삭제를 하셔야겠다. 삭제를 하시면 여기 완성이 되는 거.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첫 번째 방법.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POL. 얘도 POL이고, 이번에는 육각형 그리세요. 6엔터. POL 엔터 6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찍고, 그 다음 I 엔터. 자, 방향은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자, 0도 방향. 0도 방향으로 적당하게 간격을 띄운 다음에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러면 또 완성된 거죠.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 육각형을 그리시고, 방향은 0도 방향으로 방향을 가리킨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을 연결시켜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트림으로 우선 분해를 시켜준 다음에 트림 또는 그냥 델리트 키로 지우시면 되겠네요. 트림은 안 먹고 델리트 키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한 걸로. 그리고 문자 있죠. 문자를 하나 집어넣으세요. 이거 카피해도 상관없고요. 카피하셔도 되고, 문자를 하나씩 집어넣으세요. 카피 또는 MT 명령을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술적 감각을 좀 키우셔야 돼요. 예술적 감각. 이 예술적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딱히 정해져 있는 룰은 없어요. 규칙은 없어요. 그 대신에 요 글자와 이 삼각형 기호의 크기가 좀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어느 한쪽이 특별하게 크면 안 좋아요, 보기가. 그래서
얘와 얘를 크기를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SC 명령어 들어가서 조절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글자를 키우던가 글자를 키워가지고 비율을 좀 맞춰 주시던가, 아니 반대로 삼각형 기호를 크기를 줄여 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전 참고로 글자를 키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글자 크기가 비슷하게 나오게끔 조절해 주시면 된다. 그럼 다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SC 명령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줄이세요. 이제 전체 줄이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크기를 맞춰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조절합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된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여기 6.3이 들어갔죠? 6.3 넣어주시면 되는 거. 우와,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 맞네. 사이즈가. 좀만 글자 좀 줄일게요. 크기. 이거 안 먹네? SC로 해야겠네. SC로 해서 좀 줄일게요. 글자가 너무 커졌어. SC 명령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된다. 자, 표면 거치기는요, 우리 전에 정밀공차 기억나시죠? 정밀공차와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가 100에 세로가 10짜리 이런 원기둥을 하나 만들었다 쳐요. 이런 형상을. 그래서 가로 치수는 100, 세로 치수는 10,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그렸다 쳐요. 여기다가 이제 공차를 집어넣죠. 공차. 정밀공차라는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튀어나온 거는 정밀공차 집어넣을 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중에 어떤 걸 집어넣는다고 했죠? 튀어나온 거는? 공차. 플러스 값 공차 넣어줘요? 마이너스 값 공차 넣어줘요? 마이너스 값 공차 넣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일반 공차라는 걸 배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또는 100분의 5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이거는 조립을 안 할 때, 조립을 안 하는 그런 그런 형상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1을 넣어주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조립을 하는 경우, 그럴 경우 이런 튀어나온 형상은 마이너스 공차를 넣어줘요. 마이너스 공차. 그러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공차가 지금 0.1이 먹는데, 또는 여러분들 0.1을 집어넣었잖아요. 깎을 때. 근데 이거는 0.1이라는 건 사실 공차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일반 공차고, 이런 거는 공차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차라는 거는 대략 값이 얼마나 정도 적용이 되냐면, 이제 얘보다는 한참 작아요. 값이. 그래서 그 작은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100분의 2, 마이너스 100분의 2 정도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0.02 이렇게 해서 공차를 하나 이제 추가를 시킬게요. 추가시키고 이제 변경합니다. 100분의 2로 이렇게. 이런 공차를 많이 집어넣어요. 100분의 2. 그러면 10에서 마이너스 100분의 2 이런 공차를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를 진짜 깎았을 때 진짜 값은 9.98에서부터 10까지 깎으라는 거예요. 이 사이 안에. 이런 거를 이제 정밀공차라고 합니다. 정밀공차.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런 정밀공차를 깎을 때 이 가공면이 깨끗해야 되냐, 또는 깨끗하게 안 해도 되냐,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가공면이 깨끗해야 되냐, 가공면이 깨끗하지 말아야 되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줄 부분인데, 우선요, 여러분들이 이제 범용 밀링 시간에 가공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스틸 가공 해보신 분들 또는 플라스틱 가공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 커터라든지 엔드밀이 지나가면요, 그 면이, 그 공구가 지나갈 면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그림자 같은 그런 무늬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구가 지나가면서 그 면이 어떤 무늬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무늬. 그게 이제 그런 걸 이제 가공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가공면을 확대경으로 이제 쫙 당겨가지고 보잖아요. 보면은
실제로 면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깎았을 때 어떤 무늬 같은 게 발생하는 거 이런 형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깎여요. 이렇게 실제 면은. 그래서 이게 무슨 파동 같죠? 파동 뭐 지진계에서 막 그래프 막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깎여요. 왜 이렇게 깎이냐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냐면 충격 때문에 충격. 이 쇠와 쇠끼리 부딪히면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고 진동 같은 게 발생하는데 그 진동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약간 튀긴다고 하죠. 우리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 레코드판 튀긴다는 표현 아마 들었을 때 튀기는 것처럼 이렇게 막 튀기는 거 이렇게 딱 튀겨가지고 공구가 가끔씩 이렇게 들락날락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무늬가 막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안쪽으로 파먹은 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런 튀어나온 부분이 값이 100분의 1 이상만 커져도 조립이 안 돼요.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100분의 1 정도만 커져도 조립이 안 됩니다. 이게 100분의 1 정도는 조립이 안 돼요. 조립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다가 중간에 멈춰 껴요. 꽉 끼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약간 불규칙한 면이 심해질수록 조립은 사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립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또 깎는 거예요. 또 가공하고 또 가공하고. 그래서 같은 면을 계속 깎아주면 면이 고와져요. 아니면 여러분들 사포 있죠. 사포라든지 아니면은 나무젓가락 아니면은 뭐 청 같은 거 갖다가 계속 물질러 줘도 여기가 깎여 나가거든요. 그래도 면이 고와져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면을 곱게 해주셔야 돼요. 곱게 계속 깎아줘가지고. 그러면 계속 깎아준다는 건 뭔 소리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또 뭔 소리예요? 제품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제품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므로 회사 입장에서 손해라는 거예요. 깎은 걸 계속 깎다 보면은 회사 입장 손해예요. 그래서 되게 안 좋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면을 거칠게 깎는 게 주된 작업 방식이고 가끔 조립되는 부분은 면을 곱게 해줘야 돼요. 곱게. 그 곱게 해주는 거를 어디다 표기를 해요? 도면에다가 표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배울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면을 다 곱게 해주면 되는데 사실 모든 면을 다 곱게 하면은 이런 거 배울 필요도 없어요. 이런 다 무조건 곱게 하시면 돼. 근데 면을 곱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생산량 떨어지고 그러면 비용이 또 올라가고 이것저것 회사 입장에서 손해다. 그런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이 면은 중요하지 않는 면 대충 깎아요. 그래서 면 거칠게 여기는 조립되는 면 곱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 표면 거치기 수업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이 표면 거치기는요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 기준이 없어요. 왜 기준이 없냐면 여러분들이 가공하다가 이 면 체크해요? 이거 면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가공하다가 중간에 옆에 저 측정실 가가지고 입안 현미경 갖다 이거 확대해서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면은 작업자의 그냥 감각으로 판단하는 감각이라는 건 눈으로 보던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던가 아니면 실제 끼워 보던가 그런 감각적으로 많이 이렇게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딱 두 가지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뭘로 나누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 첫 번째는 그냥 일반 면 가공면이라고 하죠. 그냥 가공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가공면. 보편적으로 이런 가공면으로 묘사를 하죠. 가공면. 그 가공면이라는 거는 대충 막 깎으라는 소리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면을 무슨 면이라고 하냐면 베어링 자리 들어갈 면이라고 베어링. 베어링이 조립될 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가공면으로 그냥 일반 가공면을 깎거나 아니면 베어링 들어갈 자리처럼 깎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베어링 들어갈 자리가 되게 면을 곱게 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줘요. 현장에서. 그래서 면을 곱게 하는가 곱게 안 하는 거는 이렇게 약간 어떤 걸 빗대어서 설명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그게 지금 나라도 프린트물이에요. 자, 우선 표면 거치기 기본 내용 1번의 첫 번째 위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 RA 중심 그 중심선 평균 거치기라 써 있고, 그다음 Rmax라고 써 있고 RY 써 있는데 이건 최대 높이 거치기, 그다음 RZ, RS 10점 평균 거치기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3개. 그래서 표면 거치기를 체크할 때 여기 요런 표면 거치기를 체크할 때 이 3가지 방식으로 체크를 해요. 우리 주로 뭐를 활용하냐면 중심선 평균 거치기를 많이 씁니다. 중심선 평균 거치기. 그러니까 중심선 평균 거치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가공된 면이 이렇게 불규칙한, 이걸 요철이라고 합니다. 요철. 이 요철 모양의 불규칙한 모양을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요 현재 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튀어나온 부분을 뜯어가지고 얘를 이 부분을 뜯어가지고 요 지금 안에 파여져 있는 부분 있죠. 이걸 이렇게 메꾸는 식으로, 여기 있는 걸 잘라서 여기 있는 메꾸는 식으로 이렇게 맞춰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건 잘라서 밑에다 붙이고 밑에 들어간 거는 잘라서 위에다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메꿔요. 메꾸다 보면은 나중에는 평균값이 나와요. 여기 평균값이 나오거든요. 이 평균값을 얼마로 해라, 그런 거를 여기다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지점, 제일 낮은 지점을 서로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나중에 평균값, 그래서 전체 영역이 얼마까지 뭐 그렇게 그거를 정하는 방식이 지금 RA, 그러니까 중심선 평균 거치기, 최대 높이 거치기, 뭐 시점 평균 거치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단위가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 그 다음 단계 단위가 있거든. 마이크로 1000분의 1짜리 1000분의 1짜리 마이크로미터를 쓰고요. 단위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값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6.3 나왔잖아요. 이 6.3이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밀리미터 개념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미터, 좀 뭐 미크론 단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다가 1000번 1로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값이 나와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번에 곱하면 63이 되는 건가요? 63? 63. 그래서 6.3 곱하기 1000분의 1 되면, 그쵸, 요게 나중에 최종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0063 안에 맞추라는 거예요. 값이 이 값이에요. 실제 단위는 이게 이제 밀리미터 단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면을. 그래서 단위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거기다가 미크론 단위라 쓰시죠. 미크론 또는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미크론 단위라는 게 뭔지 잘 헷갈리시면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세요. 미크론 단위가 뭔지.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미크론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니 마이크로미터라고 검색하시면 그 단위가 나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단위가 요거거든요. 요거 표시, 요거 표시, 요거 한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요게 어떤 그 단위인지는. 요 미크론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그럼 지정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냐? 자, 밑에를 보세요. 다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첫 번째 항목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냐?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알파벳.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Z라는 알파벳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게 제일 정밀도 좋은 거예요. 참고로 Z라는 게 정밀도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네요. 그 다음 단계가 Y 단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X, 그 다음에 W, 그 다음 마지막에 없죠. 얘는 없어요. 얘는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원 있죠. 원. 여기다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메꾸는 개념으로. 치수가 얼마 나오는 거야? 3.3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구조거든. 이렇게 5개의 구조로 나와 있어. 요게 이제 표면 거칠기를 나눠준 등급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있죠.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삼각형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게 여기 우리 지금 수강생분 중에 한 2~30년 전에 여기 공고 나오신 분들의 그 당시에 표면 거칠기 이걸로 배웠어요. 예전에는 표면 거칠기를 이 삼각형 기호로 표시했거든요. 삼각형 기호가 4개짜리냐 3개짜리냐 또는 2개짜리냐 1짜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기호가 많을수록 면이 고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삼각형 표시로 이제 했는데 지금 삼각형 표시 말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구분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표면 거칠기가 어느 정도냐 그거를 맨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적용. 자, 적용을 보세요. 적용. 이 적용이 되게 중요해요. 우선 맨 밑에 거서부터 보시면 돼. 맨 밑에 거. 자, 주조 가공 후 추가 가공이 필요하지 않는 표면.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물형 표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물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돼. 주물이라는 게 이제 샘물이죠. 샘물에다가 그 틀에다가 샘물을 부어가지고 붙여서 나온 형상들을 말하는데 이런 주물형 면 있죠? 주물형 면. 여기 보니까 뭐 후라이팬도 나오고 그러는데 후라이팬은 좀 아니다. 지금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게 주물형 이제 제품이에요. 이제 샘물 이제 틀에다가 이렇게 생긴 틀에다가 샘물을 부으면 이렇게 이제 굳혀서 나오는 건데 이 면 보이시죠? 울퉁불퉁한 면. 이런 울퉁불퉁한 면을 이제 그 동그라미를 표시한다는 거 왼쪽. 그래서 이런 거는 가공을 안 해요. 참고로 가공을 안 하겠다. 그냥 주물형 면을 그냥 쓰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때는 요거 쓴다고 요거 동그라미. 그래서 가공을 안 하는 면은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표면 거칠기를 붙여주시면 돼요. 거기는 가공을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W는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부품과 접촉하지 않는 면의 사용. 즉 가공을 하되 조립이 안 되는 면. 그걸 W로 하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W. 여러분들이 지금 W 면을 깎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범용 밀린 시간에 깎는 게 다 W라고 보시면 돼요. W. 그래서 가공을 하되 조립이 안 되는, 조립을 안 하는 면, 그거를 W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가공을 하고 조립까지 하는 면을 말하는 거. 조립까지 하는 면. 이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썼죠. 범용 밀린 시간에 어떻게 신경을 썼냐, 제가 그게 설명드렸잖아요. 육면 가공할 때는 그냥 막 깎으라고 했고, 조립되는 부분은 치수도 맞춰야 되니까 조금씩 반복적으로 깎아서 매기라고 했어요. 경주씨 기억나요? 네. 0.2C, 0.1C, 0.3C 조금씩 매겨가면서 깎으라고 했죠. 그렇게 조립되는 부분은 다 X 개념으로 가공을 해요. X.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까지만 주로 표면 거칠기를 맞춰줘요. 우리가 주로 담당하는 부분. 나머지서부터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여기서부터 연삭으로 넘어가. 연삭. Y, Z는 다 연삭 개념이에요. 연삭 아니면 초정밀 가공. 우리랑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처럼 가공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강생분 입장에서는 W와 X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W는 일반적으로 가공만 하는 면, X는 가공한 다음에 조립되는 면. 그러면 W와 X 중에 어느 쪽이 면을 더 곱게 해줘야 돼요? W, X 중에 X죠. 그러면 X를 면을 곱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시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뭐 비용이죠. 왜냐면 공구도 새 공구 사다 껴야 되니까 그런 걸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 투자.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그리고 W 할 때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이때는 그냥 막 깎는 거예요. 그래야지 납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건 W와 X고요. WX. 그러면은 자 보세요. 거기 4번 도면 보세요. 이제 조립도 거기 4번 보시게 6.3이라고 써있는 거죠. 6.3 6.3 써있는 거 있잖아요. 표면 걸치기에. 그럼 이게 6.3이라는 건요 알파벳을 쓰지 않고 바로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은 거 숫자. 그러면 거기다 6.3을 찾아보세요. 가운데 RA 표면 걸치기, RA 표면 걸치기를 보시게 되면은 6.3이 있을 거예요. 6.3A라고 써있죠. 6.3A. A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미터 약자예요. 그 단위가 이제 미크론 단위라는 뜻이죠. 그럼 6.3이라는 게 써있죠. 그러면은 WX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WX 중에 X에 해당돼요. X. 그럼 X가 해당된다는 거는 여기 면을 좀 곱게 내라는 거죠. 면을 좀 곱게 내라. 6.3이면 면을 좀 곱게 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고운 건 아닌데 그래도 W보다는 곱게 내라. 좀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조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립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조립이 되긴 되네요. 이 부분 조립되죠. 또 조립도 보세요. 조립도 보시면 여기 지금 조립되잖아요. 몇 번이나 조립이 돼요? 2번 아니에요? 2번. 2번하고 4번이 현재 조립이 되죠. 그러니까 면을 곱게 내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면에서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도면에서는요, 실제 여러분들이 보는 도면에서는 WXY를 표현해요. WXY. WXY를 표현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X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4번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워버리고 얘는 필요 없고요. 이제 요거는 지워버리고 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게 다냐? 그게 아니고 얘를 다시 카피를 떠가지고요. 주석 있죠, 주석. 여기 주석.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고요. 중간에 값을 집어넣고 는을 집어넣어야 돼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다 얘는. 그리고 여기다가 6.3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게 요즘 나오는 도면 그리는 방식이에요. 표면 거칠기를 이 6.3을 도면 상에다 기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서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 X라는 요 기호가 붙은 것만 갖다가 이제 여기다 붙여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WX라는 게 W는 가공만 되는 면, X는 가공이 되고 조립되는 면, 그 정도까지는 알겠다. 그리고 그 값을 그 RA 표면 거치기에 있는 값을 적용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이 잡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하나의 표면 거치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두 개, 세 개로 나눠질 경우에는 또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여기를 다 이제 X로 다 하라는 거예요. X. 근데 가끔 보니까 W도 필요해. W. X와 W를 같이 혼합해 쓰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X와 W를 같이 표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도면사에 기입을 해야 되냐? 우선 얘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갖다 보시면 되는 두 가지 방식. 한 가지 방식일 수도 있겠다.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우선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질 경우에는 우선 전체적으로 면이 적용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얘는 이 면의 기반을 W로 잡겠다. 아니 난 전체적으로 얘를 X 값으로 잡겠다. 좀 곱게 잡겠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활용되는 그 표면 거치기 있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왼쪽에다가 집어넣어요. 왼쪽에다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얘는 다 W 면을 깎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나서 부분적으로 나는 조립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립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면을 좀 곱게 내겠다. 그럴 때는 따로 얘를 표현해 주는데 그때 이제 활용되는 게 이제 양가루를 여기다가 넣어줘요. 양가루를 이런 식으로 양가루 넣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양가를 넣어주는 거예요. 양가를 넣어주시고 얘를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표기 방법을 써요. 요거는 좀 나중에 수정 좀 합시다. 이거 이거 되게 불편하네. 글자를 제가 너무 스케일을 너무 조절을 많이 이것저것 해놨더니만 되게 불편하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W면을 갖고 부분적으로 X를 갖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이제 X 갖는 위치를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지금 보는 선호색 있죠? 두 군데. 그리고 얘도 아마 X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세 군데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붙이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스케일을 반띵 절반 크기로 줄이세요. 절반 크기로 줄여가지고 다 가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얘를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붙이려면 얘를 90도 틀어가지고 여기 틀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 있죠? 반대쪽은 대칭 복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W 면으로 깎 때 현재 보이는 요 라인들 있죠? 얘는 X를 깎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표현해 주고요. 그래서 내가 면을 곱게 내겠다는 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표면 걸치기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 도면상의 표면 걸치기 표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보시고요. 아마 여기도 저 도면이 표면 걸치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이 지금 기능사 조립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정밀 가공, 그러니까 공차, 정밀 공차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면 걸치기를 붙여주시는 게 좋죠. 그래야지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그 조립도 3번 보시게 되면은 6.3이 써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F라고 표기해 놓고 밀림 가공 후 줄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표면 걸치기는 가공 종류, 가공 방법 같은 것도 표기할 수가 있거든요. 뭐 잘 쓰진 않지만 사실. 그래서 내가 여기 면을 표면 걸치기에 이 면을 뭐 엔드밀 가공면, 또는 페이스 커터면, 또는 선반의 황사 가공면, 그런 면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기를 해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 표기하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제가 나중에 프린트해 드릴게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표면 걸치기 해가지고 가공면 무늬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알고 오시면 되겠고. 하여튼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표면 걸치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주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가공면이냐 아니면 베어링 들어갈 면이냐. 베어링 들어갈 면 정도 되면은 X 정도로 깎는 거고, X나 Y 정도 면을 깎는 거고, 그다음 통상적인 가공면은 W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도면상에 표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WX로 표기하되, 꼭 주석에다가 뭘 집은다고요? 주석에다가 X는 그 중심선 평균 거치기 값이 6.3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W는 거기 보면 중심 평균 거치기 값이 25라고 써있죠. 25A 25A라는 거를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주소에다가. 그래야지 작업자가 그러니까 설계자가 정확하게 표면 거치기를 표기해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거기까지 하고요.